안녕하세요. 이곳은 전북 익산에 위치한 미륵사지입니다.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곳이고요. 익산은 경주, 부여, 공주와 함께 우리나라의 4대 고도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인지 2015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. 사실 이 미륵사지가 이름처럼 그냥 절터하고 거의 무너져가는 탑의 일부만 남아있던 곳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미륵사지 자체가 유적지가 되게 많지가 않아요. 그냥 예전에 있던 절터하고 탑 2개 정도 복원해 놓은 탑만 2개가 있다 보니까 부지는 큰데 볼만한 게 많지가 않더라고요. 일단은 지금 입구 쪽으로 들어왔는데 제 입구에 들어와 보시면은 미륵사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 글이 있습니다. 삼국유사에 따르면은 백제무왕이 왕 되기 어린 시절의 이름이 서동이라고 되어 있고요. 서동요, 선화공주 뭐 이런 이야기는 어린 시절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리고 서동이 뭐 백제무왕이 맞다 아니다, 그러니까 그런 논란도 약간씩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을 떠나서 일단 어쨌든 백제무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지금 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물속에서 미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. 어쨌든 뭐 이곳에다가 연못을 메워가지고 절터를 세우고 탑을 세웠는데, 절터를 세운 지금 이 자리가 미륵사지라고 합니다. 관람로는 들어오시면은 두 곳으로 갈라져서 뭐 보실 수 있는데, 저는 일단 한번 좀 사람 많은 곳 말고 돌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들의 뭐 볼거리를 위해서 지식을 보충해주기 위한 박물관이 건립이 되어 있고요. 어느 방향으로 돌아보시든지 여기는 나중에 다 만나는 자리니까 아무 쪽으로나 이렇게 골라서 돌아보시면 됩니다. 우리 예전에 공주에 있는 무령왕릉 한번 갔다 왔었잖아요. 그 무령왕릉 발굴을 하면서 정말 그 희대의 삽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,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도 고고학적인 어떤 기술과 발굴 기술이 점점점 늘기 시작하면서 지금 미륵사지 이 석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복원을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일제시대에 저 미륵사지 석탑 중에 서쪽에 있는 서탑이 거의 뭐 무너져서 일단 뭐 비바람 한 번만 불면 완전히 이제 허물어지기 일보 직전이라 일제시대에 콘크리트로 그냥 이렇게 거의 뭐 땜질을 하다시피 해서 메꿨다고 해요. 2001년도에 복원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치과에서 쓰는 그 치기공 그런 기구까지 동원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보수를 하기 시작해서 2017년에 조립을 마쳤고요. 2019년 4월 30일에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. 거의 한 17년, 18년 요런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복원 기술에 있어서는 그 세계 선진국에 당당히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이 드네요. 어떻게 보면은 그 삼국시대에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신라가 이제 삼국 통일을 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역사적인 자료나 유물들이 많이 남아 있고, 고구려 같은 경우는 뭐 이북이 거의 중심이었으니까 그쪽은 아직 연구 자체가 불가능하고, 이 백제 같은 경우는 조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아직도 연구 중이고 발굴 중인 그런 곳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부지가 다 예전에 미륵사 터였대요. 지금 이곳은 그 인공적으로 조성한 연못이고요. 이렇게 보시면 저쪽 양쪽에 탑이 있어요. 양쪽 탑 앞에다가 건축을 하면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그런 연못이라고 합니다. 원래는 추정이 되기로는 여기가 탑이 3개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대요. 그러니까 저 시기가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, 그 중앙에는 이제 꽤 큰 크기의 목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. 지금 저 서쪽에 있는 서탑 같은 경우 예전에 어린 시절에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었던 그런 탑이고요. 저것이 이제
거의 한 20여 년 가까운 세월을 하나하나 그 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일일이 정교하게 보수해 가면서 복원을 한 석탑입니다. 그리고 저 동탑 같은 경우는 노태우 정권 시절에 복원을 한 건데 그냥 추측만으로 복원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 없이 날림으로 복원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저것이 예전에 그 탑에 대한 그 정확한 자료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바탕으로 탑 높이가 뭐 몇 층인지 이런 것도 정확하지 않은데 그냥 그렇게 추측만으로 저렇게 쌓아놨다고 해요. 어쨌든 동탑 같은 경우는 탑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. 저건 지은 지 얼마 안 된 모조품 같은 거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은 이 양쪽 탑 앞에 무슨 되게 뿔같이 생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당간 지주라고 한대요.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깃발을 당이라고 하는데 그 깃발을 여기다 세워놓고 양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그런 돌이라고 합니다. 제가 절을 뭐 몇 군데 가보긴 했는데 어느 절을 가든지 저 당간 지주가 있긴 있대요. 근데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런지 본 적이 없습니다. 자, 일단 동탑 앞에 왔고요. 자, 일단 이 동탑 같은 경우는 74년도에 이 탑 털을 발굴을 했대요. 그래서 이 규모랑 뭐 형태, 출토 유물들을 조사를 하고 해봤더니 뭐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. 이것도 91년도에 공을 시작해서 92년도에 이 완공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긴 막혀있네. 확실히 이래서 사람은 정면으로 들어가야 되나봐요. 그냥 이렇게 중앙이 막혀있어요. 그냥 막혀있는 형태고 뭐 어느 방향에서 들어가도 가운데 중심축이 하나 서 있고 뭐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뭐 그런 환경은 안 돼요. 그냥 저렇게 생겼다, 그 정도 참고하는 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어쨌든 이것도 지금 발굴 조사를 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네요.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제는 뭔가 발굴 중인 곳이 많은 것 같아요. 자, 이제 저쪽 동탑을 건너와서 교과서에서나 보던 서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저 왼편이 원래 다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었거든요. 근데 저 돌 하나하나를 다 짜맞춰서 그리스 가면은 그 파르테논 신전처럼 여기 있던 그 석재들을 다 하나하나씩 모아서 이렇게 17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 복원을 한 겁니다. 확실히 다르죠. 무너지려고 간당간당 하던 그런 그 석탑을 일제시대 때 콘크리트로 마감을 해놨다고 해요. 근데 이제 복원을 해서 저렇게 지금은 아주 튼튼하게 복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미륵사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이 된 곳이라고 해요. 그래서 앞으로도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. 계속 지금 발굴을 하고 있고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적 유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날림으로 발굴하는 것보다 시간을 가지고 뭐 한 세대에 걸쳐서 끝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, 그 다다음 세대 몇십 년, 몇백 년에 걸쳐서라도 천천히 차근차근 정확하게 이렇게 보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석재들이 아마 이 미륵사지 유적지에서 나온 그런 그 석재들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이렇게 뭐 받침돌이라든지 이거는 받침석이라고 되어 있고요. 요건 석탑 면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 석탑 그 외부에 있는 그런 돌기둥 하나하나를 이루는 그런 석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저 돌 하나하나를 전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었을까 하고 연구 중인 거예요. 여기 발굴 조사를 15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.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. 미륵사 같은 경우는 이게 다예요. 그냥 쉽게 풀어서 예전에 백제 무왕이 지나가다가 미륵 3존이 나타났다. 이 자리에다가 미륵사를 세우고 탑을 3개를 세웠는데 지금 중앙에 있는 목탑은 흔적만 남아있고 서탑은 복원했고 동탑은 좀 날림으로 복원했다.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이 백제 무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의 아버지예요.
42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고 하는데 거의 뭐 백제 끝물이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거의 마지막 중흥기를 이끈 왕이라고 합니다. 뭐 물론 의자왕도 임기 초에는 즉위 초반에는 잘했다고 하는데 말년에 되게 향락에 빠져서 나라를 말아먹었죠. 어쨌든 이 무왕 같은 경우는 뭐 정치력이 상당히 강력한 그런 왕이었다고 합니다. 여기 국립익산박물관이 있고요. 여기 특이하게 어린이 박물관이 있네요. 저는 어른이니까 일단 저는 메인 박물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저 앞에 있는 곳이 박물관이고요. 일단 박물관을 한번 보고 나왔고요. 백제 무왕에 관련된 그런 유물들이라든지 예전 백제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. 생각보다 뭐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좀 더워서 사람들이 없는데 날씨 좋을 때 좀 선선할 때 올라오시면은 여기 박물관 2층에 정원이 있네요. 딱히 볼 건 없어요. 이곳은 관광지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그냥 예전에 이러한 유적이 있었다 라는 뭐 그런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올라왔더니 정말 별거 없어요. 내려갑니다.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예전에 이 익산 지역이 그 백제 제2 수도라고 했어요. 예전에 익산이 백제 두 번째 수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실제로 백제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할 계획을 세웠었다고 합니다. 보통 천도를 하는 이유가 본인의 뭐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유는 뭐 그런 이유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. 아마 기존 세력들과 타협이 안 돼서 천도는 이렇게 물거품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이 익산 미륵사지를 한번 다 돌아봤어요. 처음 들어왔을 때 봤던 대로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볼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이곳이 한 왕조의 중심지였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 같습니다. 자, 이곳은 뭐 데이트 코스보다는 데이트를 하시려면 여기는 잠깐 들리시고 주변에 다른 곳을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교육적인 목적으로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 뭐 대학생들도 아까 고고학과 뭐 그런 전공하는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하고 갔었는데 그냥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. 이곳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많은 것이 밝혀지는 그런 곳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